자, 안녕하십니까. 전기전자공학 개론을 담당한 김동욱 교수입니다. 본 강좌는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을 알고자 하는 비전공자들에게는 이제 개별적인, 개괄적인, 개념적인 수준의 우리가 이제 지식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전기전자공학 개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학부에서 한 1학년 1학기에 시작하는 것으로서 그냥 각각 전자공학에 관련된 여러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자, 이런 의미들을 숙지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로 및 시스템, 회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숙지, 그다음에 또 응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에 대다수의 이런 개략적인 개념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큰 파트를 보면 한 4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전자공학과라고 되어져 있는 전자공학을 배우시는 분이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셔야 될 게 이제 전자기학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어려운 부분들. 근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서 회로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반도체에 관련된 거, 통신에 관련된 거,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나 계시긴 하는데 나중에 되게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왜? 전자기학이라고 되어져 있는 모든 전기, 전자, 통신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적을 묻는 그다음에 공간적인, 시변적인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전자기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자격증 시험에 전자기학에 관련된 시험이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각각 뭐 전기, 전자, 통신, 그다음에 전기, 자기,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기의 개념이 무엇이며 각각 이 밑에도 봤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풍선 2개를 놨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식의 전기장 또는 자기장, 여기서는 이제 전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얘네들이 같은 극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크기라고 하면 똑같은 크기로 밀어내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 부분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적인 얘기를 하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이라고 되어져 있는 별도의 과목을 배우실 때 디테일하게 배우실 겁니다. 수식적인 거 내용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개, 자개에 관련된 물질 특성들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겁니다. 뭐 전자기파에 관련된 얘기로. 그래서 전자기파는 전개, 그러니까 전기에 의한 만들어지는 공간. 그 다음에 자개, 자석에 의한 만들어지는 공간. 즉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개가 형성되는데 이 두 개를 합하여, 그렇죠? 합하여 전자기파에 관련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양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조밀조밀하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거는 다음과 같이 얘보다는 덜 조밀조밀하며 다음과 같이 이런 장의 영향이 이쪽으로 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셨던 막대자석, 이게 자개에 관련된 얘기인데 막대자석을 놨을 때 여기가 나침이들이 이렇게 있죠. 나침이들이 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렇죠, 공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수치적으로 전자기라는 학문에서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어떤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이런 꼴로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전기장, 전개에 이어지는 전기장의 공간, 전개 공간, 그 다음에 자개, 그죠? 자석 같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요런 꼴로, 그렇죠? 이런 걸로 거진 90도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이루어진 뭐 전자기파, 즉 빛의 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딱 올라가시면 그 다음 코스를 뭐 배우시냐면 이제 전기 회로에 관련된 걸 배우십니다.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기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계측기를 쓰는지 실험 시간에서 뭐 이런 걸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직류 회로에 관련된 기본적인 해석,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저항이라든지 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류의 개념 같은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저항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음과 같이 이 띠를 보면서 이 띠를 보면서 각각 우리가 약속해놓은 저항값을 읽을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여기 보시면 테스터기라고 이야기하죠. 멀티미터라고 얘기하는데 각각 보시면 뭐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양당 간의 전압도 구할 수 있고, 전류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저항값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디지털 기기로서 각각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아까 요게 N극, S극 자석입니다. 자석에 코일을 감아놓고선 다음과 같이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또는 전압이 인가됐을 때 이 흐르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양에 따라서 여기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다음과 같이 계측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전압과 전류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게 다 기본적인 이 지식들, 전자기학에 관련된 지식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뭐 주파수에 관련된 개념이 나오면서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뭐 인덕터, 코일,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뭐 콘덴사 이런 부분들이 주파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를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유도성, 일렉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뭐 각각 직렬, 저항과 코일과 콘덴사의 회로, 그다음에 병렬, 저항과 인덕터와 코일의 회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자, 요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저항, 그다음에 코일, 그다음에 콘덴사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 회로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저항 성분하고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X라고 되어져 있는 저항값으로, 저항값, 저항에 준하는 값으로 변형해서 교류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다. 뭐 직류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뭐 G라고 그래갖고 다음과 같이 이 저항값을 구할 때 저항값은 직렬로 연결할 때는 되게 쉽지만 병렬로 연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G라고 해갖고 각각 어드미턴스, 뭐 일단은 뭐 리액턴스,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의 값으로 다음과 같이 R분의 1 값으로 R분의 1 값으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꼴로 만드는 거냐? 최종적인 목적은 저항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주파수에 관련된 코일과 콘덴사의 값들을 조금 더 쉽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간략화해서 등가해서 해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자, 회로 이론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런 거를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 이제 전자회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배우시냐면 요거는 뭐 2학년 2학기 때 또는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데 이제 반도체의 개념이 나옵니다. 반도체. 자, 그래서 반도체의 개념과 반도체의 개념을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응용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PN 접합 다이오드의 개념을 우리가 배우실 거예요.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입니다. 그렇죠? PN. 그래서 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두 개를 결합한 그런 다이오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얘기하죠. LED. 다 LED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걔의 특성은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그래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에서 얘기하는 또는 뭐 디지털에서 나중에 우리가 디지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디지털 공학에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스위치의 개념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전자회로에 관련된 회로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폭의 개념으로 씁니다. 증폭. 어떤 식으로 했길래 증폭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뭐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에 대해 세 개의
이거는 지금 현재 다음과 같이 뭐 에노드, 캐소드 해가 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 얘는 3단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각각 전압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각각의 증폭기를 만드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공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공학. 디지털공학.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전자회로도 매우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회로이론, 예, 회로이론. 아까 이런 얘기했던 회로이론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 전자회로도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완전히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 다음에 디지털공학, 디지털공학도 필수 과목이긴 해요. 근데 학생들이 디지털 과목을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각각 회로 이론과 전자회로에 준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는 모든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각각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에서 배우는 것들에 관련된 개념 플러스 아까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된 개념을 합해서 하나의 통신 시스템, 전자 시스템을 만들 때 이 디지털에 관련된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들을 뭐 각각 다음과 같이 뭐 조합 논리 회로, 뭐 기억 소자, 메모리 소자가 있는 여러 가지 순서 논리 회로랑 합해서 우리가 입력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으로 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라든지 온도 값을 그렇죠? 각각 디지털 값으로 디지털 값 숫자로 되어져 있는 그런 값으로 변할 때도 요 디지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런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도 막 이런 것들이 디지털에 관련된 개념을 다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 각각의 단말기들끼리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건지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런 뭐 키폰이라든지 전화기가 어떤 식으로 뭐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파트 한 4개의 파트를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념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회로, 디지털공학에서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 자, 이런 것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OT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